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톡을 보내긴 하는데 왜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말을 걸었는데 왜 답이 딱딱하게 돌아올까? 마음은 있는데 표현은 점점 어려워지는 나이. 그래서 50대 남성들에게 카톡은 여전히 낯선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소통을 돕는 중장년 상담가 이은정입니다. 25년간 중년과 시니어 분들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도와오면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심한 인사를 따뜻하게 바꾸는 방법, 짧은 한 줄로도 진심을 전하는 기술, 그리고 중년의 매력을 살리는 카톡 대화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밥 먹었어요? 가 통하지 않는 이유. 밥 먹었어요? 라는 말 익숙하시죠? 예전에는 정겨운 인사로 통했지만 요즘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여성에게 처음 말을 걸 때 이 문장을 쓰면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밥 먹었냐는 말이 상대의 안부를 묻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예의 혹은 습관적인 말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를 진짜로 궁금해해서 묻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던진 말인지 예민하게 느낍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여성에게 매일 점심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점점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들었죠. 왜 매번 똑같은 말만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바로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말만으론 그날의 컨디션이나 기분, 상대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부를 묻고 싶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국물이 땡기네요. 점심 잘 챙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하루를 떠올리며 건네는 말이 됩니다. 그 안엔 배려와 감정,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여는 따뜻함이 담겨 있죠. 우리는 가끔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말수는 줄고 표현은 익숙하지 않아지죠. 하지만 상대는 말 속에서 감정을 찾고 작은 진심에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감정을 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만을 위한 말이라는 느낌을 전해보세요. 형식이 아닌 진심, 그 차이가 대화의 시작을 바꿔줍니다. 2. 한 줄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말은 길지 않아도 마음은 깊게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카톡에서는 짧은 한 줄이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중년의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말이 너무 길거나 너무 형식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한 줄이 어떤 날엔 하루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짧아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면 상대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문장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느냐는 겁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모 씨는 매일 밤 잘 자요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한동안 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따뜻하게 주무세요. 이후에는 매번 답장이 오고 간단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잘 자요라도 거기에 상대를 위한 배려와 감정을 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짧은 한 줄이지만 상대는 내 하루를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한 줄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당신 생각나서 카톡 드렸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힘내세요. 이처럼 짧지만 상황과 감정을 담은 말은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짧은 말, 그 안에 어떤 감정을 담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이 짧다고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응축된 말 한 줄이 더 깊이 남습니다. 카톡으로도 진심은 전달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그렇게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카톡 답장이 안 올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누군가에게 용기 내어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괜히 보냈나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한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왜 답장이 없어요? 바쁘세요? 제 카톡 안 보셨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쉽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단순히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박모 씨는 답장이 없을 때마다 저기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는 답장 강요는 불편하다고 말하며 거리를 두었죠. 그제야 박 씨는 답장이 없을 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답장이 없다고 해서 내 진심이 무시당한 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주는 여유, 그것이 중년 남성에게 꼭 필요한 매력입니다. 카톡 보냈는데 바쁘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편하실 때 답 주세요. 이런 식의 배려 있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압박이 아닌 여유를 줍니다. 또한 일정 시간 후에는 너무 무거운 화제를 꺼내기보다는 가볍게 톤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 말씀하신 영화 저도 봤어요. 정말 괜찮더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면 대화를 다시 이어갈 기회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답장이 없을 때 감정에 휘둘리진 않으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응답이 내일의 따뜻한 대화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 조금만 여유를 가져보세요. 당신의 진심은 결국 전해질 테니까요. 4. 기억을 담은 카톡이 설렘을 만든다. 한 번쯤 누군가가 내 지난 이야기를 기억해 주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 있으시죠?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나눈 사소한 이야기, 그걸 기억해 다시 꺼내주는 순간 평범한 문자 한 줄이 설렘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커피숍, 저도 다녀왔어요. 정말 분위기 좋더군요. 그 한 줄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아,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상대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카톡에서 감동을 주는 말은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난주에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좀 나아지셨어요? 그때 얘기하셨던 책 결국 읽어보셨나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대화를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말을 하거나 그냥 날씨 이야기를 반복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설렘은 기억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생깁니다. 기억이 담긴 카톡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억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작은 메모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자주 가는 장소,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일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적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죠.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이야기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대화도 한 번의 관심으로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은 단순한 문자 앱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기억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설렘을 만들어줍니다. 5. 절대 하면 안 되는 무감정 인사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 하루에도 몇 번씩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익숙한 인사가 오히려 상대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중년 이후 카톡 대화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지면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녕하세요처럼 형식적이고 감정 없는 인사는 카톡을 시작할 때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남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에게 매번 같은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처음엔 무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반응은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니까 대화가 하기 싫어진다는 솔직한 말을 듣게 됐죠. 인사말도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말은 같아도 말투와 뉘앙스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기분도 괜찮으세요? 이 한 줄만 봐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하루를 함께 느끼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무감정 인사말은 마치 기계적인 대화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반복되는 형식은 진심을 가리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도 희미하게 보이게 하죠. 특히 관심 있는 상대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꾸민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날의 상황이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거죠. 오늘은 왠지 바람이 서늘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매번 같은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심은 특별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인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6. 부드러운 말투와 여유의 말투. 또 하나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해지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카톡에서는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말투의 부드러움과 여유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년의 남성분들 중에는 단답형이나 명령조 혹은 너무 직설적인 말투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해요? 언제 시간 돼요? 밥 먹었어요? 이런 문장들은 무심코 보낼 수 있지만 상대는 부담스럽거나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시간 나실 때 잠깐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강요가 아닌 배려로 받아들여지죠. 말을 돌려서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말투를 쓰자는 겁니다.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인 60세 최모 씨는 평소 카톡에서 답답하게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연락하던 여성분이 점점 답장을 줄이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죠. 그 후 지인의 조언으로 말투를 바꾸고 나서야 상대와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직설적이어서 불편하셨죠? 라는 한마디에 상대는 배려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유 있는 말투는 단지 말을 늦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먼저 고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니었을까 걱정됐어요. 이런 문장들은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카톡에서도 인격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 여유로움이 상대에게 신뢰와 호감을 남깁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한 말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7. 이모티콘 50대에게도 필수입니다.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도 이모티콘은 따뜻함과 유쾌함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말의 뉘앙스를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탁월하죠. 중년 남성분들이 카톡을 보낼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딱딱해요. 입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마치 업무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짧은 말 뒤에 이모티콘 하나만 덧붙여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단순한 이모티콘 하나가 나는 당신의 기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처음엔 이모티콘이 어색해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여성분이 이렇게 말했죠. 말은 고마운데 너무 무표정한 느낌이에요. 그 후 간단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더니 대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모티콘은 감정의 표정입니다.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카톡에서는 말투와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말을 줄이면서도 감정을 담고 싶다면 이모티콘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과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쓰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기분 좋은 인사 뒤에 살짝 공감의 메시지 뒤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죠. 특히 상대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을 따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투뿐 아니라 감정의 결도 맞춰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모티콘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용기를 내어 이모티콘을 사용해 보세요. 카톡은 단지 말만 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표정 없는 말들 속에 따뜻한 감정 하나를 더하는 작은 표시. 그것이 바로 이모티콘의 힘입니다. 8. 사진 한 장이 분위기를 바꾼다. 카톡 대화가 자꾸 짧아지고 이야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을 때 사진 한 장이 대화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진은 훌륭한 감정 전달 수단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2세 남성 정모 씨는 어느 날 산책길에 찍은 단풍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저 예쁜 풍경을 나누고 싶었던 단순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에 상대 여성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늘 기분이 좀 가라앉았는데 감사합니다. 정 씨는 말 대신 사진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사진은 말보다 먼저 감정을 건드립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죠. 굳이 셀카나 특별한 장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하늘, 반려동물 또는 우연히 마주친 가을 나무 한 그루. 일상의 작은 풍경이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사진을 보낼 때는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늘이 예뻐서 한 컷 찍었어요. 기분 전환 되셨으면 좋겠네요. 산책하다가 보니 이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함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상대는 단순한 이미지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의 카톡 대화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진은 그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말로 하기엔 어색한 표현도 사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장면을 기억에 담고 싶으셨나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조심스레 전해보세요. 말보다 더 오래 남는 대화, 그것이 바로 사진 한 장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감입니다. 9. 반복되는 진심이 마음을 연다. 한두 번의 진심보다 반복되는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쌓아가는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는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카톡이 있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처음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반복될수록 진심은 점점 깊게 스며들게 되죠. 전남 광주에 사는 61세 조모 씨는 마음에 두고 있던 분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짧은 답장만 오다가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상대도 오늘도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라며 먼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조 씨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다양함이 아니라 일관된 마음입니다. 매일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상대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다면 어느 순간 그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똑같은 문장만 반복하라는 건 아닙니다. 작은 변화와 함께 진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차네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되네요. 잘 챙기세요. 이처럼 말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관심과 배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심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중년 이후의 대화는 빠르게 친해지는 것보다 서서히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진심은 나는 당신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진심이 쌓일수록 상대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카톡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서도 큰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카톡은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 관심, 그리고 정성이 담길 수 있습니다. 말이 부족해도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만 있다면 그 마음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50대 남성들이 카톡을 더 따뜻하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무심한 인사 대신 감정을 담고 짧은 말에도 따뜻한 의도를 담으며 기억과 배려를 전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결국 진심을 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고 어색하더라도 마음이 담긴 메시지는 상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